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신민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너무 막막하고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과거에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 저도 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쓰라는 건지 너무 어렵고 막막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리고 수업을 좀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는 저는 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수업은 필수 수강 강의입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 과제도 있어요. 수업 내용과 뭐 별도의 그런 과제는 아니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수업이니까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목이 네 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적어주시고 LMS에 업로드 해주셔야지만 패스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꼭 잘 들으시고 아주 완벽하지 않더라도 LMS에 조금씩이라도 자소서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써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요. 저의 순서에 맞춰서 조금씩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방법이기도 하고 오늘 어떤 수업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수업에 좀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과가 이거 꼭 써야 되냐 이런 생각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안 써도 취업할 수 있다. 혹은 이력서를 더 중요하게 보지 않느냐. 나 이거 전공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까지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을 하신 이유라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파악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공적 문서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꼭 작성을 한 번씩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면접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이 자기소개서가 분명히 면접을 보실 때도 굉장히 호감도를 높이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희망 직업,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업이나 직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알아볼 거고, 그리고 항목별 예시 좀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한 작성 팁도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성장 과정까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분석하자. 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치기공과를 전공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특히 좀 더 관심이 가시는 분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직업명, 그 직무명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아직은 내가 결정을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마음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더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 정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어디로 갈지 아직 고민 중이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졸업 후에 우리 과가 어떤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같이 살펴볼까요? 사실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과의 졸업 후 전망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과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졸업 후 전망으로 올라와 있는 곳인데요. 일단 우리가 졸업 후에 근무해 볼 수 있는 어떤 곳들, 그런 거 어디가 있을까요? 뭐 치과 기공소 단독 개설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해외 취업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종합병원에 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부사관, 군무원, 보건직 공무원에도 도전하실 수 있고요. 치과 의료장비 관련 회사도 여러분이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기사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치과 기공소의 인정을 받은 치과 기공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치과 진료를 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등 다수의 치과 기공실과 치과 의원,
의료관계 주식회사 및 상사, 기타 구강 보건 관련 분야에 우리들이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근무할 때 내가 어떤 직무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그 직무로 일을 한다면 각각의 기관들에서 일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자소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희망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수업 듣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한번 말해봐. 혹은 써봐. 누가 이러면은 그것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문장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사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지만 이게 그걸 내가 갖고 있다라고 자소서로에도 옮길 수 있는데, 그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희망하는 그런 어떤 직무에 대해서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거 누가 또 성실하게 적어주신 거니까 저희가 한번 그거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또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검색창에 워크넷 이렇게 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 진로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서 직업 정보 찾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모든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없는 직업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직업 정도는 웬만하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검색창에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보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 직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도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기공사 하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 알고 있지만 이것을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통해 치과 보철물의 종류 및 사용하는 재료, 완성 시간, 설계 등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 진료실에서 전달된 작업 모형을 확인하거나 체득된 인상을 토대로 돌가루나 석고가루를 인상제에 붓고 진동기를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하는 업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치과 기공물과 충전물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맞게 제작 및 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교합기를 사용하여 교합 여부를 검사한다. 치과 기공물 및 충전물 제작, 수리에 사용되는 도구나 재료, 장비 등을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우리가 요 하는 일만 보더라도 조금 그래도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작업들이 굉장히 세밀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에서 어떤 섬세함, 꼼꼼함, 정교함, 이런 역량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당연히 지식, 또 우리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배웠던 전공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을 보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치과 기공사 직무 역량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선 이런 거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죠. 치기공학, 치과 교정기공학 및 실습, 임상 실습, 이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1번에 대한 부분이고요. 2번, 꼼꼼함, 정교함,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집중력. 그 상황에 그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역량을 알고 있어야지만 엉뚱한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알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직무 역량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꼼꼼한 이런 작업들도, 꼼꼼한 이런 역량들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분석적 사고라던가, 또 성취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라던가, 사회성, 그리고 스트레스 감내성. 스트레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치과 기공사를 할 때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직무 역량을 한번 살펴본 이유들은 잘 아시겠죠. 이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에 이런 직무 역량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은 제가 예시로 들으지 않은 만약에 직무를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제가 했었던 지금 작업처럼 하는 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직무 역량 이렇게까지 도출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자기소개서, 우리가 이제 분석도 한번 해보고, 직무 역량도 도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체 어떤 큰 그림, 개요, 뼈대 이런 걸 한번 그려보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막 길게 문장으로 멋지게 쓰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자기소개서의 개요를 작성해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요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한번 A4 용지 같은 거 여러분 한번 꺼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꺼내셨죠? 이 A4 용지 같은 거 꺼내신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마인드맵. 그려봅시다. 네, 한번 그려본 거 보도록 할게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있고, 이 마인드맵 안에다가, 한번 부모님 혹은 나의 환경 이런 내용들을 단어 같은 형태로 적어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시간 관리를 항상 강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획표를 세워서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네. 그리고 뭐 형제 관계 우애 있게 크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크면서 뭐 배려심을 배웠다, 이런 거 작성하실 수 있겠죠. 네. 또한 내가 실패란 없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실패란 없고 항상 그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뭐 이런 어떤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내가 성장 과정에서 써볼 수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어 정도, 혹은 뭐 한 문장 정도 이렇게 기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재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쓸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장을 조금 길게 펼쳐보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 내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또 이제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성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성장 과정 왜 그들이 궁금해할까? 성장 과정은 왜 쓰는 것일까? 우리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읽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크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냥 예를 들어 성장 과정이 아니라 그냥 바로 적는데 인성 적어라. 너 인성이 어떠냐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그 적기 쉬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분의 인성이라든지 혹은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엿보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가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3가지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이 진로나 이 직업을 가지게 된,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계기, 뭐 동기,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 인성이나 성품이나 가치관, 태도를 드러내게 한다거나 혹은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정도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족관계나 혹은 친구 혹은 선생님, 교수님,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또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한 나의 긍정적인 성격이나 태도, 가치관들이 노출되어야 한다.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직업이나 진로를 가지게 된 계기, 특히 치기공과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정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계기 정도를 성장 과정에서 다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자주 하는 실수도 있어요. 우리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주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성장 과정을 가지고 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그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결국에 내 얘기는 없어. 그래서 뭐 읽으면은 부모님이랑 일하고 싶어. 와, 너무 부모님 훌륭하시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읽었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은 결국엔 내가 돼야 됩니다. 주인공은 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의 내용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결국 어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거를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을 쓰다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그러니까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과정을 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뭐 신데렐라는 어릴 때 어떻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릴 때는 어땠고 초등학교 때는 어땠고 중학교 때는 어땠고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다 궁금하진 않아요. 안 궁금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에피소드나 사례 형태로 쓰셔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개요를 작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요 중에서 내가 이런 가치관이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개요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소재가 뭘까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매칭해서 쓰시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성장 과정에 그래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예시를 좀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치과기공사 직무 능력을 활용해서 성장 과정을 작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강한 집중력이 발휘되어 주변이 시끄럽거나 산만한 상황이라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거나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특징을 부모님께서도 늘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치기공과 진학을 고민하면서 치과기공사는 과학적인 사고와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또한 평소 손기술이 있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미술이나 디자인적인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내용을 보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제 특징과 부합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치기공과에서 관련 지식을 배우며 저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성장 과정은 지금 이분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이분의 그거와 관련된 직무 역량을 어느 정도는 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익힐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도 성장 과정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나 강점을 가지고 쓴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사례의 키워드네요. 부모님께서는 큰일을 항상 저에게 정하도록 멀리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진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지원 시 전공에 대해서도 제가 선택하여 후회가 없는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선택한 바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책임감과 독립심 모두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좋은 평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내 보건실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보건실에서 담당 선생님을 도와 보건실 청소 및 정리, 인바디 측정, 상담실 이용 만족도 조사 통계 및 정리 등을 다양한 일을 하였는데 그중 보건 선생님 부재 시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간단한 처치와 증상에 따른 약을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처치법과 약의 정보에 대해서 숙지하였고 실수가 없도록 늘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태도로 보건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다음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분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네요. 책임감, 맡은 바, 신중하게 그 맡은 바의 업무를 끝까지 해내는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내 성장 과정 중에서 그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이 예시를 보면 아시다시피 나의 모든 과정을 나열하지 않아도 역량 키워드를 하나 뽑아서 그거와 관련된 예시를 써주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장 과정의 이제 작성법과 예시까지를 보는 걸로 자기소개서 작성의 어떤 맛보기를 오늘 좀 보셨습니다. 다음 항목을 배우기 전까지 우선 오늘은 성장 과정의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기록을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 항목을 더욱더 배우고 그때는 꼭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